혹시 이번 달 카드값을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분명 예전처럼 크게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하는 당혹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8세 박선희 님도 바로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고지서를 펼쳐본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결제들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카드만 잘 쓰면 혜택도 많고 생활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이 60대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시기에는 작은 지출이라도 반복되면 생활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카드 사용자 중 상당수가 예상보다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카드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매달 지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 60대 이후 카드 사용이 왜 조심해야 하는 지출 방식이 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카드 사용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지출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드값 고지서를 받는 순간 마음이 한번 멈추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앞서 이야기했던 68세 박선희 님도 바로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고지서를 펼쳐본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결제들이 줄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동 결제로 빠져나간 구독 서비스와 소액 앱 결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박선희님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다 쓴 걸까? 이 작은 결제들은 금액만 보면 부담 없어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쌓입니다. 통계청의 소비 분석 자료에서도 60대 이상 카드 사용자 가운데 소액 반복 결제로 인해 매달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정해져 있는 연금 생활에서는 이러한 누적 지출이 생활비 전체의 흐름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혜님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동 결제는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까지 숨어 있었고 그녀가 이를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선희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어떤 지출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내역을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막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불필요한 결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잠시 사용했던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결제되고 있었고 무료 체험이라고 생각했던 앱도 이미 유료로 전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현금 기반 지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은 고령층일수록 현금 사용을 늘리면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현금은 손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어 지출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혜 님도 장보기와 생활용품 구매는 현금으로 바꾸고 카드 사용은 필수적인 항목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카드 혜택을 생각하면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이유로 카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포인트로 얻는 이익보다 불필요한 소비로 잃는 금액이 더 크다면 결국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필수 결제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출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박선희님의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한 달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가볍게 넘기는 순간 노후의 재정은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허전함이 잠시 스며드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때 카드 결제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진 요즘에는 한 번의 화면 터치가 소비의 문을 크게 열어버리기도 합니다. 65세 최영복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여유롭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정적이 점점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는 할인 배너를 보고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겠지. 하지만 이런 소비는 단순한 선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쇼핑몰에서 쿠폰 알림이 뜨자 그는 다시 한번 결제했고 그 뒤로 일주일에 몇 번씩 소액 결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누적되자 한 달 카드값은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는 나중에서야 자신의 소비가 물건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허전한 순간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고령층의 충동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감정 상태가 지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카드가 주는 편리함이 오히려 감정 소비를 키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소비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점검 습관을 권합니다. 지금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기분을 달래기 위한 소비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결제 전에 24시간 기다려보는 것, 충동이 올 때는 휴대폰을 잠시 다른 방에 두는 것입니다. 최영복 님도 이 방법을 적용하며 조금씩 소비의 흐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을 듣고 나면 종종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도 필요한데 그 정도 소비까지 아껴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소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즐거움을 위한 소비와 감정을 달래기 위한 소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소비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비용을 알고 선택하는 소비입니다. 반면 감정 소비는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며 이후 후회와 부담을 남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최영복 님도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에는 비용을 쓰되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인 온라인 결제는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 원칙을 지키며 카드 사용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감정 소비는 카드 사용과 결합될 때 더욱 빠르게 확대됩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른 결제 버튼은 순간에는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달 뒤 고지서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소비의 이유를 묻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소비보다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는 사기범들에게는
가장 노리기 쉬운 약점이 됩니다. 특히 문자 한 통이나 링크 하나만으로도 카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71세 이기준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어느 날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택배 배송이 지연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고 화면이 잠시 깜빡인 뒤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담원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혹시 방금 결제하신 내역이 맞으신가요? 그는 깜짝 놀라 결제 내역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기준님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은 조심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카드 사기 피해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문자 사기와 결제 링크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카드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피해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그날의 작은 실수가 한 달의 재정을 흔드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강조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 카드 결제 알림을 1원이라도 바로 뜨도록 설정하는 것, 이상 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기준님도 사고 이후 모든 카드사의 알림 서비스를 강화했고 휴대폰 보안 설정을 꼼꼼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평소에 조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스스로를 조심하는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기의 방식이 너무 교묘하고 일상적인 통지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카드 정보를 묻는 전화는 모두 의심하고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중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휴대폰과 카드 설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점검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결국 60대 이후 카드 사용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기술을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카드 한 장이 편리함을 넘어 위험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기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예방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카드 사용은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당장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게 느껴지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천천히 자라는 빛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리볼빙 같은 결제 방식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용하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74세 이연아님도 바로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어느 달 카드값이 예상보다 크게 나와 최소 금액만 납부하는 리볼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만 이렇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은 또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청구되었고 남은 금액은 계속 이월되며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연아님은 카드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상담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약 내용을 세세히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고령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카드 구조의 복잡함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 자료에서 60대 이상 리볼빙 이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이자율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연금 생활에서 이자가 붙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생활비의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재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아님은 결국 자신의 소비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일은 리볼빙 서비스를 즉시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서비스부터 끊고 싶습니다. 더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결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동 결제 항목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지했습니다. 또한 고정비를 가능한 한 계좌이체로 전환해 매달 지출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몇 달 후부터 카드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는 마음의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을 들으면 흔히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리볼빙을 써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잠시만 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카드 구조가 이런 잠깐의 선택을 반복적인 습관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잔액이 남아있으면 이월되고 이월된 금액은 다시 이자를 만들어내며 점점 커집니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 아래로 굴러가며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리볼빙과 같은 2월 결제 방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기, 카드 결제는 월 예상 지출 안에서만 사용하기,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이 원칙을 꾸준히 적용하면 카드가 만드는 은밀한 빚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60대 이후에는 지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출의 흐름입니다. 카드가 만들어내는 빚의 구조는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연아님처럼 늦게라도 구조를 파악하고 결제를 되돌려 놓는다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카드값은 조용히 커지고 노후의 재정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카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은 이 흐름을 흐릿하게 만들고 생활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기에는 고정된 소득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카드 지출의 변동은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오미정님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카드를 사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매달 카드값이 들쑥날쑥해졌고 어느 달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식비와 약값까지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오미정님은 어느 날 장을 보러 가기 전 지갑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더 줄여야겠네. 문제는 카드 지출이 생활비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사용은 매달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지만 카드 지출은 그때그때 소비한 금액이 한 달 뒤 고지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 자료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고령층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미정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생활비는 월 정액으로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장보기와 약값처럼 반복되는 지출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또한 월 단위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단위 흐름을 기록하자 오미정님은 자신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해 흔히 나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카드 사용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꾼다고 큰 변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달의 현금 흐름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카드 사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지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출이 보이면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해결책은 우선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 금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장보기, 식비, 약값처럼 필수 항목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은 큰 비용이 드는 필요 지출에만 제한해 변동폭을 최소화합니다. 결국 노후에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카드 사용은 이 흐름을 흔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을 만들어 삶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미정님처럼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을 다시 잡는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생활의 여유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의 첫 번째 원칙은 카드 사용을 줄이고 돈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삶의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 카드 사용이 왜 조심해야 하는 지출 방식이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가 쌓여 어느새 부담이 되는 순간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무심코 눌러버린 결제 버튼, 금융 사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환경, 그리고 리볼빙 같은 구조가 만들어내는 빚의 함정, 마지막으로 생활비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카드의 변동성까지 모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재정은 큰 돈을 벌거나 잃는 문제보다 매달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흐름이 보이면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카드 사용이 위험하다는 말은 카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카드가 우리의 흐름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소비의 방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출은 꼭 필요한 지출이고 어떤 지출은 습관처럼 반복되는 지출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달 카드값 때문에 한숨을 쉬거나 다음 달에는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을 다시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하나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장보기나 약값처럼 반복되는 지출을 현금으로 결제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안정을 가져옵니다. 노후의 재정은 거대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안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